자, 문제 4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80번까지는 세모에게 파트가 됩니다. 자,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입니다. 자, 41번, 42번 문제는 조세 총로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43번부터 약 한 50번, 아니다, 50번, 60번 문제 정도까지는 법인세가 나와요. 한 18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가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거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패턴은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세는 이제 국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국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국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내저세, 지방소비세 이 부분에는 지방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냐면은 정답은 2번 3개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산세라는 게 뭐냐면은 세금을 신고를 했는데 뭐 과소 신고를 했다든지 아예 그 신고 자체를 안 했다든지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경우 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고 불성실은 과소 신고의 경우 10%이며 납부 불성실은 만분의 2.2의 미납일수로 계산한다. 뭐 이제 이거는 국세기본법상 그 적용되는 가산세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 불성실은 최대 20%다. 자,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최대 20%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부당행위는 20%인 거는 맞는데 최대가 얼마냐면은 40%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혐의가 조금 많이 이제 진짜 탈세 목적의 완전 그런 거다 그러면은 최대 40%까지 할 수도 있고 완전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서면은 40% 때릴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경험도 없고 그래서 법령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최대는 40%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에 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 각 세법에도 또 따로 이렇게 또 가산세 규정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가산세에 대한 설명은 국세기본법이 가장 기본적인 해당하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법인세법의 소득 처분 중 사회 유출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법을 할 때 2장에서 이제 배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소득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주 크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부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유하고 있냐, 사내에 이제 갖고 있냐, 아니면은 외부에 유출을 했냐라는 부분에서 또 나눠져요. 근데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유출되는 거는 돈이 나간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배당은 돈이 나간 거죠. 현금 배당, 뭐 이렇게 배당은 돈이 나간 거고, 상여도 돈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뭐 기타 이런 것도 있고, 기타는 사실 이제 돈이 나간 게 아닌 쪽도 있긴 한데 나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뭐 그냥 내 관심 없다.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돈이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소득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소득 처분에서 사의 유출이 안 된 거는 1번 유보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자기 주식을 보통 예금 18,000원에 받고 처분합니다. 처분 시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을 때 필요한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자기 주식을 18,000원에 받고 처분을 해요. 그러면 처분 시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 조정 옳은 거. 원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회계상을 봤을 때는 자본이에요. 자본 중에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근데 본래 자본 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자본 잠식을 우려하기 때문에 입금으로 산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쪽에서는 이렇게 보지만 세무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처분 이익이 수익 아니에요? 라고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이 아닌 수익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이제 어떻게 돼요? 회계 쪽하고 세무 쪽하고 완전 의견이 상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이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본 잉여금의 회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는 No! 이거는 수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수익이니 당연히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8,000원입니다. 수익이니까. 근데 만약에 손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송금 산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수익이니까 요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은 소득 처분은 뭘로 볼 거냐? 우리 그 국세에 해당하는 이제 부가 원칙에 따라서 기업 회계 존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너희 기업 회계 존중해 줄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봐할 테니 소득 처분은 그래 뭐 너희 회사 쪽이니까 유보를 하기는 그렇고 자본이니까 자산 부채에 변함이 없네. 자본이네. 그래서 기타로 그래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 처분은 기타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인정을 하되 기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4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자료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송금으로 인정. 자, 인정이죠. 이 뜻은 뭐냐면은 세무조정 안 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자, 1번 사용인이 아닌 임원의 정관에 의한 한도 초과에. 원래 그 회사 내에서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없는 회사도 있고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는 회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이제 이걸 상여금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급여라고 쳐요. 이게 딱 한도 내에 딱 줘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넘어가면은 그건 다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 그 다음에 B. 정관에 존재하지 않은 임원의 한도 내 퇴직급여.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은 그 퇴직금 있죠. 퇴직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10%만큼 해가지고 뭐 근속연수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근데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다 보니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한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이것은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600만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한도 초과에 이거는 한도 초과됐으니 비용을 인정 못 받죠. 그 다음에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전액 비용으로 잡습니다. 4대 보험이 납부 기한이 지난 연체금. 여기서 중요한 게 연체료는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뭐 4대 보험 뭐 너희들이 기한이 지나가지고 납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참작해줄게 라는 뜻이고, 근데 연체 가산금이 나왔을 때 말이 달라져요. 그 뜻은 뭐냐? 너희들 의도적으로 내는 게 아니었네.
회사에서 왜 내주지 않았지? 너희도 돈인가? 너희도 돈 아니잖아. 물론 회사에서 반부담하지만 4대 보험은. 그래서 연체 가상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연체료는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뭐 그냥 뭐 너희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 뭐 어쩌다 몰랐구나 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024년 기속 매출 누락한 제품의 매출 원가는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송금 산입인 거는 맞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모든 금액을 다 합치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정답은 600에서 200에 60만 원 해서 86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제품 매출 원가는 송금으로 인정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없어야 되는 건데 세무조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아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 얼마? 860만 원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용농은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매우 높아 정간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주주들이 대표 이사의 상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정관은 당기 순이익의 2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당기 순이익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정관에 지급 기준이 있어요. 주주의 대표이사의 상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기 순이익의 20% 안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뭐 회사의 순이익이 좋으니까 상여금 받는 거는 사실상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당행위로 볼 건 아니에요. 부당행위는 고가양수, 저가행위 해당이 되지, 이거는 회사가 정당하게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월급씩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로 하냐 안 하냐 했을 때 만약에 이 상여금 1000만 원이 한도가 넘었을 때는 당연히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보니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식회사 화영은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수화 횟집에서 10만원 지출하였다. 접대비 한도 금액은 총 2천만원이며 접대비 사용 금액은 총 17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접대비가 보면은 한도 내의 금액이죠. 한도 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대표이사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를 이용하여 3천만원에 차입을 합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 자체가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이자율의 10%인 300만원을 원천징수 신고했대요. 그래. 이런 경우에요.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는 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너 같으면은 거기 이름도 없는 곳에 세무조정 넣을 수 있냐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없는 사채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블랙머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무조건 입금 산입이에요, 이거는. 근데 원천징수를 신고했다라고 하면은 말이 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로 하면은 양심은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네. 신고한 거 보니까. 근데 검은 돈을 내가 이거를 다 그냥 비자금이나 이런 거 쓸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여해요. 근데 양심은 있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속자가 누군지는 안 따집니다. 그래서 기타사유출로 처리를 해요. 세무조정은 이리저리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2천만원,
가수금 3천만 원이 존재하며 당좌 대출 이절에 의하여 적용하여 계상한다. 회사에서 납부한 이자 수익은 없다. 그렇죠. 이거는 같은 사람이면은 가지급금 2천만 원에 가수금 3천만 원을 상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0 이하 금액이죠. 거기에 4.6% 때려봤자 그 0원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번이냐? 3번이 되는데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1번, 2번, 4번은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당기순이익의 2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라고 보면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모아주시면 되고, 이 문제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해서 문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정할게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취득원가 700만원, 결산일 시가 400만원인 재고 자산에 대하여 결산 시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JB는 세무상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단 파손, 부패 등의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저가법이에요. 이 저가법은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 종료 후 3개월까지 저가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저가법은 이제 신고 안 하고 원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원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요, 저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체 전체를 송금부산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법 발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가법으로 사용할 때는 저가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가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회계 쪽에서 올바르게 했으니 세무 쪽에서도 신고를 했고 그래 올바르게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세무조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이에요. 자, 1번입니다. 감가상각 대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에서 정해진 방법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해야 한다. 이게 기준내용연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면은 사업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액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은 전기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정액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기하고 단기 자본적 지출은 다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정율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은 상각 부인액을 포함을 해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그러니까 부인액은 다 포함을 합니다. 정액법은. 근데 정액법은 상각 부인액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소액수선비는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인 경우 주식상각 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300만원이었다가 금액이 이제 6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상각 의제에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수선비 이런 제외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기부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결산 조정 사항이죠. 그 다음에 2번. 기부금의 종류는 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례 기부금, 24조 3항 일반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종교 기부금이죠. 말 그대로. 종교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비종교 기부금.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부금, 지정 기부금 뜻하죠. 그래서 49번에 대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음 기부금인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이 가능하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세무에서는. 그래서 만기가 딱 떨어져야지 기부를 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송금 산입으로 보는데, 근데 요거는 만기가 안 됐잖아요. 이거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이부 발생. 그 3번이 틀렸습니다. 그 4번. 기부금의 2월은 2022년 이후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9년까지는 10년, 20년부터는 15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제5기 사업연도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보통예금 1,600만 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식회사 AB로부터 보통예금 지급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다음 중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이 이제 해당이 되면서 이제 전체 이제 5% 이상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입으로, 전액 입금 산입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시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0%, 0.3, 즉 30%를 해가지고 의제기부금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일단은 건물을 샀어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당한 계산으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억 원짜리를 1억 6천만 원에 샀다는 거는 다운 계약이죠. 그래서 저가 양수를 했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이때 저가 양수했는 경우에는 시가 금액이 이제 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저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30%만큼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범위 안에서는 의제기부금 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억에서 6천만 원을 빼면은 1억 3천만 원까지는 의제기부금을 보겠다, 이 사이에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제기부금으로 해서 봤더니, 자, 일단은 1억 3천만 원 의제기부금이고 구입한 금액은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시가는 2억 원이니까 이 차익만큼 해당하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은 의제기부금으로 봐요. 예, 의제기부금 보면서, 근데 이때 의제기부금으로 보는데, 의제기부금은 건물로 의제기부금 한 거잖아요. 기부는 아닌데 기부한 걸로 보니까 이거는 지정된 기부금도 아니에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송금 불산입 처리예요. 그래서 기부금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돈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물에서는 저가 양수지만 미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